뭐 짐작하시듯이 소년이 한강 작가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일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먼저 죽은 정대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때 당시 희생하신 분들 모든 분들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소년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나이를 떠나서 소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소년은 특별히 한정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한정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를 소년으로 일컬었고, 그렇게 책에도 이제 소년이 온다, 이렇게 이 얘기를 썼습니다. 원래 이 책을 쓰려고 할 때 이제 부제를 제가 붙이기를 5.18 사적지 따라가는 5월길 여행이라고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5.18 사적지를 그대로 하나씩 따라가면서 하는 5월길 여행이다. 근데 주요 이제 핵심 포인트는 5.18 사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적지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이 지역의 5.18 사적지를 다 돌아보는 것,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혹시 광주에 5.18 사적지가 몇 군데 있는지 대략 아시죠? 광주에 30군데가 있어요. 30군데 33개 지점. 광주는 다 아시잖아요. 전라남도에도 몇 개나 있을까요? 전라남도에 공식 사적지가 30군데 있습니다. 방금 29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 3월 중순까지는 29군데였어요. 3월 하순에 사적지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장흥에. 그래가지고 현재는 30군데. 그러니까 광주에 30곳, 전라남도에 30곳. 또 광주에 30곳에 33개 지점을 이야기하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공식 사적지가 30군데가 있지만은 비공식 사적지들이 또 많이 있어요. 공식 지정은 안 했지만은 간단하게 표지사를 하나 세워놓는데, 그런 데가 총 76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6군데 가운데 30군데를 골라놓은 게 전라남도의 공식 사적지입니다. 그래서 이 5.18 사적지 광주하고 전남 지역을 두루두루 공식 사적지를 중심으로 쓴 책자가 5월 소년의 기억을 걷다. 왜 이렇게 5월 소년의 기억을 걷다로 만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냈던 책이 남도 명량의 기억을 걷다 이렇게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량 배첩을 하러 가던, 그러니까 이순신 조선 수군 재건로입니다. 이 재건로를 따라가는 길을 따라서 조선 수군 재건로 따라가는 여행을 해가지고 남도 명량의 기억을 걷다, 이 책을 낸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왕이면 기억을 걷다로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5월하고 소년을 끄집어다 5월 소년의 기억을 걷다, 꼭 연재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 작가님 스스로 소년이 아니었을까? 네. 제가 작가님의 말을 유추해보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닌데 혹시 5.18 넥사를 네. 저요? 네. 소년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40대로 맞습니다. 80년 당시에 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소년이 지금 그때의 그 기억을 소설 속의 동호가 당시 소설 속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의 인물이 작가님입니다. 아, 그런 의미도 네, 있겠네요. 그때 소년이 작가님, 저게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네. 네. 오늘 굉장히 큰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의미를 발굴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원래 미술 작품도 그러잖아요. 그려놓으면은 평가는 다 독자들이 하듯이. 그랬을 때 이 책은 총 이제 6개의 장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장은 이 5월길 여행의 5월길의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첫 번째 장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소년이 온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 동호를 따라가는 5.18 사적지 답사. 이렇게 해서 1장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하고 3장에서는 광주 사적지를 따라갔어요. 광주 사적지 방금 말씀드렸던 30군데 사적지. 근데 30군데를 한 곡지 한 곡지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아서 30군데를 제 나름대로 이제 구분을 좀 했어요. 특성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이다 그러면 적십자병원, 기독병원, 전남대병원을 한 꼭지로 묶었고 그 다음에 또 광주천을 중심으로 광주천에 광주공원 또 광주공원 따라서 쭉 광주천 따라가면 양동시장 있잖아요. 양동시장 또 더 내려가면은 옛 무등경기장 이렇게 또 한 묶음을 만들어 봤고요. 또 중앙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송암동이나 진월동 또 문흥동 민간인 학살 이걸 또 한 묶음 이렇게 광주 사적지 30군데를 나름대로 몇 개로 묶어서 그렇게 이제 광주 사적지를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남 사적지를 또 소개했어요. 4장에서는 전남 사적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총 30군데인데 이 30군데를 어떻게 나눌까? 시군별로 나눴습니다.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나주, 화순, 무안, 한평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영암, 강진, 해남, 장흥까지 이렇게 전남 사적지를 시군별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사적지, 전남 사적지 다 60군데를 이야기했으니까 5번째 장에서는 뭘 이야기를 했냐? 전남대학교 안에 가면은 전남대 민주길이라고 있어요. 그 전남대 민주길 하나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열사들의 고향 태자리를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와 계십니다만은 우리 김영철 열사의 아드님도 와 계시는데 김영철 열사의 태자리, 순천시 금곡동, 박관현 열사의 태자리, 영광 불광면 쌍운마을, 쌍운리, 윤상원 열사 대자리 광주 광산동 임곡마을 임곡의 천동마을 윤상원 열사 대자리 김동수 열사 대자리 장성 서산면의 숙실마을 거기도 임곡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찾아봤을까? 김동수 열사까지 홍남순 변호사 대자리도 홍남순 변호사 우리가 이제 광주 궁동은 많이 아시는데 화순군 도곡면 모산리라고 고인돌 유적지 바로 앞입니다. 거기에 홍남순 변호사님의 회자리까지 이런 분들의 회자리를 한번 찾아보는 그게 5장에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6장은 광주의 사적지 30군데, 전라남도의 사적지 30군데 잠깐 요점 정리를 했는데 주소를 다 넣었어요. 일부러.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찾아가지 못하는 시대라 전부 다 표지석이 있는 곳 주소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 입력하고 사적지를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게 쉽게 고쳐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PPT는 좀 시간을 뒤로 넘기고 먼저 다음 순서부터 가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공연도 준비되어 있고, 네, 그렇죠. 네. 먼저 우리 기자님께서 소개해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셔서 소개 먼저 하고 공연 보고 한번 또 책 소개를 들어보면 어떨까? 요왕에 그러면 네. 저기 제 친구 와가지고 네. 공연을 노래를 지금 부르시거든요. 네.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기자님 친구분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멋지게 모자도 쓰시고 와주셨는데 저분이 대학가요제를 거짓말입니다. 마이크 본인이 직접 인사를 하신답니다. 저보고 아무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원산 친구 동국입니다. 아까 이름을 천진을
사용해서 아주 멋지게 소개를 하던데 돈삼이라고 짓기 전에 돈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돼지 우리를 돈사라고 해요. 그래 돈삼이가 낫겠다. 그래서 그냥 돈삼이 한 겁니다. 제가 그 처음 북 콘서트를 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북 콘서트를 열려고 생각하니까 누가 와서 기타를 하나 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를 소환을 했는데 저는 정말 일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만 치던 기타인데 오늘 세상에 처음 나왔습니다. 내가 안 된다. 난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기타 치는 거나 안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답도 안 하고 내일 결정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거절하려고 했는데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무래도 꼭 참석해서 노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노래 자랑하러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나왔어요. 끌려 나온 것보다 그냥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이 공간이 소리를 먹어버려서 제가 그렇다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서 네. 준비는 다. 기타와 목소리를 동시에 들립니까? 네. 이 주법이 말발 주법이라고 하는데요. 해보겠습니다. 승냥이 따라 따라다니다 별빛 차가운 저 숲길을 시냇가 물소리도 가까이 들린다. 어서 가자. 길석대 풀벌레도 저리 오니 삼가세존이 다녀가셨나. 건강의 목탁소리 귀에 익으니 어서 가자. 이 발길 따라오던 속새 물결도 꼭 속으로 사라지고 멀고 먼 뒤를 보며 부르지도 못할 이름 없는 수많은 중생들 추녀 끝에 떨어지는 풍경 소리만큼 나 광생하고 어머님 생전에 출가하니 몸돌기단의 발길도 무거운데 한수야 부르는 시 목소리에 멈춰서서 돌아보니 따라온 승냥이 우는 소리만 되돌아서 멀어지네. 스님의 마른 기침 소리에 새벽녘 잠 깨어나니 말리길 넘어 파도 소리처럼 무언 밀려나고 속샘 달아났던 새 목소리도 여기 산사에 울려 퍼지니
생로병 사이 기쁨은 내가 다시 찾아온다. 잠을 씻으려 약수를 주니 그릇 속에는 아이 얼굴 아저씨하고 불을 뜯어요. 얼른 마시고 돌아서면 뒷전에 있던 동자승이 눈 비비며 인사하고 합장해준 내 손등 멀리 햇살 떠올라오는데 한수야 부르는 맑은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오니 해탈 스님의 은은한 미소가 법당 마루에 빛나네. 한수야 부르는 맑은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오니 해탈 스님의 은은한 미소가 법당 마루에 빛나네. 법당 마루에 빛나네. 죄송하네요. 너무 좋아요. 아 정말요? 네. 아 좋아요. 이게 그 탁발승의 새벽 노래라고 계란말을 했는데 한국 더 하라고요? 네. 그렇죠. 세 곡은 해야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여기 작가님이 요청한 노래를 한번 제가 부르겠습니다. 김지아 시인이 김지아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80년 투옥이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창살 너머로 햇살이고 날아가는 새,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자신이 갇혀 있는 상황과 날아가는 새를 비견하면서 지은 노래 가사에 곡을 붙인 것이죠. 새 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저 청한 하늘 저 힘으로 왜 나를 울리나 밤새워 물어뜯어도 닳지 않던 마지막 살의 그리움 비만 흐르네 더운 여름날 썩은 비만 흐르네 함께 답세라 끝없는 새하얀 사슬 소리여 낮이 밝을수록 어두워가는 암흑 속에 겨울말 청한 하늘 푸른 저 산맥 넘어 멀리 떠나가는 새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요. 부창부수라고 또 이렇게 다 같이요. 다 같이 할 수 있는 노래. 모닥불 있잖아요. 이 노래 젊었을 때는 그냥 불렀는데 나이 들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울면서 불러요. 그 노래가 정말 인생이 담겨져 있는 노래구나. 그거 한번 음미해 보실래요? 모닥불.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하나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네, 지금까지 이돈상 기자님의 친구이신 강동복님의 통기타 공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름도 비슷해서 베스트 프렌드가 맞는 것 같고 또 이런 게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또 오른쪽에서 우리 기자님, 작가님의 북토크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너무나 작가님을 대신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공연 멋지게 들었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 작가님께서 직접 소개하실 분이 있다고 해요. 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5.18 사적지를 따라가다 보면 매번 만나는 것이 사적지 표지석이거든요. 가는 데마다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표지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또 이 표지석은 도대체 누가 디자인을 했을까? 많이 궁금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동안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 표지석 작가를 오늘 이 자리에다 모셨습니다. 이 표지석 작가를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직접 인사도 한번 들어보시고 표지석 설명까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작가님 이쪽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신안 비금도라는 수험센터에 갔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 당시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러고 그랬어요. 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냉장고였으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도 또 어린 나이에 부모님 떨어져가지고 못 와서 못 보셔가지고 못 보라고 이렇게 앉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미술을 택해가지고 오늘까지 작품을 열심히 했는데 제 이름은 김왕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신대학교 교수 정년 퇴직하고 작업실을 크게 나중에다 지어가지고 그걸 이제 경기도에서 살다가 이리 왔는데 그 건물을 다시 지을 수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전라도가 내 고향이니까 나중 또 조용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품 열심히 하면서 여생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쉬어가면서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쉬어가면서 작품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김왕현 작가님이세요. 신안 비금도가 고향이시랍니다. 제가 이제 조금 아까 전에 사진을 하나 띄워놨는데 이 편의석 전남대학교 정문에 세워져 있는 편의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편의석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직접 아시겠지만 우리 작가님께서 직접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기서는 화면이 작아서 걱정인데 여기서 보실만 하구먼요. 제가 그때 5.18이 발생했을 때, 발발했을 때 경기도 평택고등학교 교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도 지금은 달라졌겠습니다만은 전라도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냥 겪어보지도 않고 외면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광주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미친 사람들, 미친 욕을 하죠. 욕이라고. 또 전라도 선생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하면서 막 별 얘기 했다고 또 그 중에서도 누가 좀 해줘요. 엄청나게 참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안양고등학교로 옮겼습니다. 학교를 6년 근무하다가 그리고는 이제 동신대학교 유치하니까 서른을 해서 나도 고향 가고 싶다 해서 동신대학교 교수로 갔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아주 마음속으로 느낀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표지석을 디자인하게 됐는데 우리가 참 민주화를 위해서 귀중한 목숨을 바친 이분들 생각하면 굉장히 숭고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걸 합니다. 그래서 그 5.18 민주 정신이 전혀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전 세계로 민주화 확산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재료 선택이나 작품 이걸 훼손이 안 되는 스타일이 돼야 된다. 이 표지석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훼손되지 않게 해야 쓰겠다. 그리고 제가 디자인한 제 작품인가 저도 그렇게 내가 해놓은 것이 훼손되지 않게 한 것이 저에게도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부 붙이는 것이었고 원석을 깎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판의 글씨도 재료가 동판이에요. 동판이라고 해서 구리가 85%에서 90% 배합되는 겁니다. 녹슬지 않고 부식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앙카를 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는 얇고 아래는 두껍게 해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좌우를 파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형상은 도시의 모든 건축물들이 직면과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도회지 공간에 타원형, 완벽한 원보다는 타원형으로 해서 도시의 어떤 미관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둥근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를 보셨기 때문에 길거리 가다가 이제 이거 보면 유심히 제 얼굴을 또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런 의도로 했구나 하시겠죠. 그래서 둥근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기 전에는 그냥 이게 뭐 빛이다, 광주가 또 빛 뭐 이렇게 얘기하죠. 빛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표현한 이 형태는 얼굴, 머리, 두 팔, 두
두 다리 총탄 맞고 쓰러지면서도 민주화를 위해서 참 외쳤던 그 숭고한 생명을 바친 열사들의 인체 형태를 여기다 놓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좀 안 좋죠. 그리고 이 가운데는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 총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문양을 열심히 보면은 둥글둥글하게 해놓은 이것이 차츰차츰 커져서 확산되는 문양으로 했어요. 그래서 민주화가 계속 확산돼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 하게 됐는데 광주시에서 그때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냐면은 5.18 묘역의 벽면 부조로 공모를 했어요. 근데 제가 냈더니 제게 당선돼가지고 그 일을 했고 그 다음 이제 그 시기에 이게 지금 김학의 작가 작품도 5.18 묘지에 있는 역사공간의 3일마당이거든요. 지금 이 작품 말씀하신 겁니다. 금방 당선돼가지고 3일마당 해놓은 것이 5.18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제가 그 국제전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졌는데 한국 작가로서 유일하게 저만 참여했다고 동아일보 본지에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주시청에서 담당하신 부서들이 일정을 공모할 시간도 없고 해서 저를 택해가지고 헌수 기념비를 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5.18에 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헌수 이게 헌수 기념비인데 여기에 글씨를 그 성명 기록이 된 그 인원수가 한 7,00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글씨가 5장가 나오면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니까 교정안이라고 굉장히 일을 먹고 이 세 개는 잎사귀 세 개, 헌수를 기념했기 때문에 잎사귀 세 개고 어두운 광명에서 어두운 암흑에서 광명을 찾기 위해서 한 운동이기 때문에 가운데 동그랗게 영혼들, 희생하신 분들 영혼들 이런 작품을 했죠. 제가 토지색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요, 저기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이 헌수 기념비 같은 경우는 5.18 묘지 가시면은 이 묘역 앞에 있어요. 이 묘역에서 이제 옛 묘역으로 넘어가는 길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헌수 기념비가 뭐냐면 80년 당시에 이제 5.18 옛 묘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997년도에 새 묘지가 만들어져요. 이게 17년 만에 새 묘지가 만들어지는데 정부에서 새 묘지를 만들 그 시기에 맞춰서 광주 시민들이 또 전남 도민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를 하자. 이 5.18 묘지가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폭도로 매도됐던 시민이 유공자가 되는 시대고 또 이 폭동으로 매도됐던 이 항쟁이 이제 민주운동으로 공식적으로 조명이 되는 시기니까 우리도 뭔가를 하자 해가지고 범도민, 범시민 헌수운동이 벌어져요. 묘지 나무를 심기 운동입니다. 그거를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비가 지금 헌수 기념비예요. 그때 모금 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의 명단, 단체 이름 여기 다 써져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헌수 기념비 말씀드렸고 또 하나 이제 우리 김학의 작가님 작품 가운데 3.1 조형을 말씀드렸죠. 여기는 동신대학교를 상징하는 조형물입니다. 이것도 김학의 작가님 작품. 여기는 전남 경찰청에 있는 경찰의 안병아 경찰국장, 전남 경찰청에 가면 흉상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안병아 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김학의 선생님 작품이에요. 무한 남학에 가면 김대중 공원이 있습니다. 김대중 동상도 지금 김학의 선생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뭐 타 지역까지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을 직접 디자인하시고 조각을 하신 분이다. 마무리 인사까지 한번 마무리까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안병아 최양관님 얘기 한마디.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경찰에서도 발표를 하라고 했답니다. 제가 이 흉상을 할 때 미망인 아들하고 오셔가지고 저하고 한참 동안 얼굴이 닮았냐 안 닮았냐 저는 사진만 보고 하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사모님 말씀 드리면서 수정을 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아주 참
좋다고 아주 잘 만족하게 잘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치안감으로 바로 가야 되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5.18을 맞이했고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이제 전두환이 말을. 그 말은 경찰서 말 바포를 했다면 이제 경찰하고 또 민주 시민들하고 또 전투가 이루어지죠. 저는 그때 평택에 살았을 때문에 실물을 못 봤습니다. 실제 그 상황을 못 봤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개인 전두환이 그 사람의 어떤 명령을 불복했다면서 대단히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동상은 높이가 4m 50입니다. 4m 50. 이제 작가들이 다들 하고 싶어 하겠죠. 워낙 그 노을 평화상만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서도 가장 훌륭하시는 공모를 했는데 심사위원들 만장일치로 제가 또 당선돼가지고 영광스럽게 그 대통령이 상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마무리할 때 이여 여사님이 오셨어요. 박준원 지사님. 영부인이 오시니까 도의 그 기관장님들 다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 현직 경호팀들이 그 이여 여사님 모시고 제 자료실 마당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한 2달 전부터 결정됐는데 바로 나주 경찰서장님이 직원들 데리고 그때부터 자꾸 숨지를 하는 거고 와서 화장실이 어디냐 어디냐 정보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상을 세웠습니다. 다른 말씀. 자, 앞으로 이제 밖에서 뵙더라도 김학의 작가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순간 느낀 것이 기타 소리도 참 좋고 또 모래에서도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 이렇게 조분하게 느끼는데 예술은 인간 본연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또 이 이동산 작가님이 글을 써주셨는데 이게 정말로 두고두고 오래 남겠죠. 또 여기저기 또 이분이 살아계신 동안의 흔적이 기록되고 또 미술작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참 내가 힘든이 조각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하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더 훌륭한 작가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 마음이 걸려 있는데 그 5월달에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못 읽고 있었는데 우리 그 제 지인분 중에 시각장애인분이 계셔요. 예, 김갑주 대표님 계시는데 대표님이 이걸 한번 읽어서 그 한번 함께 나누면 어떻겠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터구나 올 가기 전에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예, 읽게 됐습니다. 제가 마음 깊이 남았던 부분들만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읽어봐 드릴게요.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냥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저기 앉아서 읽어주셔도 네 좋을 것 같고 네 서서 네 스탠드가 책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릴게요. 21페이지입니다. 네, 21페이지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다. 그날의 현장도 역사가 되고 박제화되고 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사라진다고 했다. 우리가 일상에서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열사들이 목숨과 맞받고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시 5월길에 선 이유다. 5월길은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로 데려다준다.
시민들이 마지막까지 지킨 옛 전남도청에서 당시 총탄 자국이 남은 전일빌딩 2, 4호에서 그날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너릿제와 우술제를 넘어 퍼진 민주 함성도 들을 수 있다. 5월길은 1980년 5월을 오늘의 이야기로 되살리는 길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용기를 대하는 길이다. 광주를 넘어 전남 곳곳으로 번진 뜨거운 연대의 물기를 느끼는 길이다. 지금은 일상 공간이 된 자리에서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엿볼 수 있는 길이다. 편견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5월길을 만나길 권한다. 5월길에서 그날의 함성도 들어보면 더 좋겠다. 그러면 사적지 표지석이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당신에게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연스레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생각도 이어진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 못지않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 길에서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해진 나를 만나는 건 덤이다. 어때? 중간 박수 한번 보내줘야 되는데. 179페이지입니다. 이정모는 1980년 당시 26살 청년이었다. 정모는 형을 찾아 광주로 갔다. 하지만 형을 만나지 못하고 시위대와 마주친다. 자연스럽게 시위대에 합류하고 시민군이 돼 옛 도청을 지켰다. 5월 27일 상무대로 끌려갔다. 5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구속되기 전과 180도 달라져 있었다. 계속된 구타와 고문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한 번 눈물이 흐르면 그칠 줄 몰랐다.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폭도로 낙인 찍힌 그를 받아주는 데는 없었다. 날마다 술의 의지에 살았다. 1984년 정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난 폭도가 아니다. 범죄자도 아니다. 살고 싶은데 살기 위해서 죽는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서 그의 나이 30살이었다. 이정모가 광주에서 자취생활하는 형을 찾아 넘은 고개가 너릿제다. 상무대 영창에서 나와 망가진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면서 다시 넘은 길도 너릿제다. 이정모뿐 아니다. 그의 이웃과 보성, 장흥 사람들도 너릿제를 넘었다. 자식의 생사가 걱정된 부모는 광주에 가려고 넘었고 계엄군의 총칼을 피해 광주를 빠져나간 사람들도 넘었다. 시민군은 고립된 광주 상황을 외부에 알리려고 넘었다. 시위대는 화순에서 획득한 무기와 실탄, 폭발물을 싣고 넘었다. 1980년 5월 고립된 광주와 전남을 연결해준 길이 화순 너릿제였다. 230페이지입니다. 1980년 5월 남도에서 타오른 민주화 불꽃은 1980년대 내내 들불처럼 번져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자 이정표로 자리매김했다. 신군부에 의해 폭도로 매도되고 짓밟힌 남도는 민주주의 성지로 부활했다. 마지막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5월 영령이 잠든 5.18 민주묘지에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묘지로 가는 길목의 이팝나무 가로수 사이사이에는 추모 행사를 알리는 편침말이 펄럭이고 있다. 영령들을 추모하는 노란 리본도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영령들의 넋을 기리러 가는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한 이팝나무 꽃이지만 5.18 민주묘지로 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준다. 주먹밥을 나누며 민주와 인권, 자주와 정의, 평등 세상을 외치던 영령들의 넋이 이팝나무 꽃으로 되살아난 것만 같다. 하얀 이팝나무 꽃과 광주 5.18 민주묘지가 하나로 엮이고 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몰입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묵직하시고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구절 설명 방금 읽었던 구절 가운데요. 저도 이제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뭐 다른 거야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그냥 그렇다 치고요. 화순의 이정모 희생자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물론 계시겠습니다만은 글을 쓰다 보면은요 매번 글을 쓸 때마다 시작이 어렵더라고요. 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듯이 시작 몇 줄만 하면은 벌써 이제 절반 정도 나가는 느낌인데 이 시작이 어려워서 화순 분야 글을 쓰는데 화순을 어떻게 시작을 할까. 화순의 사적지 그리고 화순 군청 있고 너리째가 있고 화순 광업소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정모 희생자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이정모라는 분을 처음 만나게 된 게 6년 전일 거예요. 5.18 기념재단에서 법 앞에서라는 전시를 한번 했었어요. 6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정모 이야기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동생이 불교 환경내도 활동을 하시는 이해모,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을 또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형이 누구냐, 이 윤모라고 전남도청에서 고위공직자로 지금은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정모란 분이 전남대학 법대에 다니던 형의 안부가 걱정이 돼가지고 너리째를 넣는 사연이에요. 근데 법대 졸업을 하고 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형은 고위공직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6년 전에 처음 알아가지고 화순을 쓰면서 뭘 할까 하다가 이분 이야기를 앞에다 끄집어내야 되겠다. 왜 앞에다 끄집어내냐? 너리째하고 연결이 되겠다. 그러니까 형의 안부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분이 너리째를 넘어가요. 넘어서 광주로 옵니다. 근데 광주로 넘어와가지고 형은 찾지 못하고 광주 시위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상무대까지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석방이 돼서 이분이 고향으로 거의 폐인이 다 돼서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넘어간 곳이 또 너리째입니다. 그러니까 5.18 기간에 화순이든 보성이든 장흥이든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자식 걱정 돼가지고 너리째를 넘어서 시내에 있는 자식들 찾아가고 또 시내 자식들 만났으면 또 밤에 너리째를 넘어서 집으로 피시더라고. 이 많은 사연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또 너리째다. 그래서 이정모를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이 화순 너리째가 도청 앞에 분수대하고 연관이 됩니다. 옛날 70년대 80년대 광주가 제한급수가 상당히 심했어요. 제한급수를 밥 먹듯이 했던 것이 광주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대안이 나오냐, 화순의 동복댐을 만들어요. 동복댐을 만듭니다. 이 동복댐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화순 적벽이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를 지금 우리가 버스 투어를 하는 거죠. 지금 화순 적벽 버스 투어를. 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복댐이 만들어졌고, 이 동복댐을 만들어 놓고 광주에다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할까? 송수관을 묻으려니까 너리째 터널을 뚫습니다. 터널을 뚫어서 광주에 물 공급을 해요. 수돗물을. 그리고 동복댐물이 광주에 공급되는 걸 기념해서 만든 게 현재 도청하는 분수대예요. 그러니까 동복댐 물 공급 기념 조형물입니다. 도청하는 분수대가. 이 분수대가 5.18 때 연단으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이정모 이야기가 상당히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의 고통, 아픔, 이걸 그대로 간직을 하고 계신 분이고, 또 너리째가 그런 사연도 있고, 도청하는 분수대가 이런 사연도 있고, 그래서 이정모, 너리째, 분수대가 연결이 되겠다. 그래서
화순 이야기를 할 때 우리한테 이제 좀 덜 알려진 그런 이정모 선생님을 이야기 좀 꺼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정수 팀장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자꾸 제가 기자님으로 처음 뵙다 보니까 작가님을 자꾸 직함이 이제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는데요. 네, 작가님, 이 자리에 또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예. 멀리서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 강상원 원장님 앞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말씀.